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컬처팝 권합니다. 오늘 컬처팝에서 다룰 내용은요. 요즘 앵그리 노인, 옛날에 앵그리 버드라고 게임이 유행했는데 앵그리 노인 또는 틀딱의 분노라고 불리우는 노인의 폭주, 노인 폭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인들이 분노하는가?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있고 고령화 현상으로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면서 한국 사회가 장기 불황이나 초고령화 사회 되어가는 모습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일본에서의 노인들의 그 분노나 폭주 또 범죄 등도 그러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도 노인들의 이 분노에 의한 강력 범죄나 이 길거리 등에서 쉽게 격분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들이 주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실언기색을 하거나 조용히 하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싸움이 걸어져서 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젊은 사람들은 늙으면 저렇게는 안 돼야지 하고 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노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 갈까? 즉 앵그리 올드라고 부르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노인의 이런 폭주가 큰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사회는 노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 거구 운동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있고요. 대만에도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면서 장개석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과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시작되어서 주로 이제 노인들이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 외의 계층과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외국의 영화를 보더라도 노인이 잔혹한 범죄자가 되거나 노인이 이렇게 폭주하면서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런 이유들의 배경에는 이 사회가 점점 급변하고 있고 그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가족과 친구와 주변에 소외되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 지체나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첨단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등이 오늘날 이 노인 폭주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무성이 발표한 각종 범죄로 붙잡힌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사이에 3.7배나 증가해서 2016년에는 47,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가 47,000명이나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고령자가 많아서 일본에 2016년 입소자 중에서 12.2%, 2,5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보다 20년 전보다 4.2배가 증가했고 여성 고령 입감자는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노인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부적응이 꼽히는데요. 그 노인 문제를 다룬 이 폭주 노인이라는 책이 있고 난 뒤에 일본에서는 이런 노인들을 폭주 노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사회의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이
빠른 기술의 변화, 특히 핵심적인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이제는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요한 어떤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주변에는 은행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입니다. 일본의 지방의 수십 개의 현들이 앞으로 한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동경도라든지 주요 도시들만 남아서 거점 역할을 하고 나머지 지방의 도시나 지방의 농촌 지역들은 거의 다 소멸되어 갈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40%가량이 소멸이 1, 20년 안에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대학이 수십 개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서 이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는 일본에도 격차가 심해지면서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지고 점점 노인들이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뭐 전자상거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거 노인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우리도 이제 외국 영화에 보면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또 다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배우자가 사라지거나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고 하면서 고립되는 노인들이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혼자 고립되어서 이렇게 분노를 쌓아가는 일들이 많다. 최근에는 노후 난민, 노인 파산, 하류 노인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교도소에 수감돼 생활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고 독거 노인으로 밖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이래서 실제로 독거 노인 중에는 스스로 교도소형을 특하기 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독거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연 790만 원밖에 안 되고 최저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79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일본도 초고령화가 진전되는데 복지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나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사회도 맞닥뜨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몇십 년 전에 10대 가출 소녀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잡혔는데 평균 나이가 한 70대 초반 정도였다 해서 일당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한 7, 8년 전입니까? 전남의 한 어촌에서 70세 어부가 자기 배에 태운 20대 남녀를 이렇게 죽였죠. 젊은 애들이 노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힘으로도요. 자, 그래서 이 노인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쓰고 그런데 나이만 노인이지 그 노인들 중에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면서 성욕도 느끼고 또 힘도 좋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 강원도 한 지역에서 20대 지적장애 이 처녀를 동네 남자 노인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7명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했다라는 정말 좀 비정상적인 영화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시골이라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전부 이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겉으로는 동네에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들이지만은 한꺼풀을 베끼면 성적 욕망에 가득 찬 그야말로 흉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해결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들 중에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보수 유튜버 채널들에 대한 비판들 내용 중에 한마디로 보수에서 있는 나이든 60, 70대 노인들이 이제는 그래도 카카오톡이니 인터넷을 할 줄 알아서 다 스마트폰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로 맹목적으로 몰려들어서 그런 가짜 뉴스를 보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끝에 교수라는 사람이 멘트를 달아서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신방과 교수라는 사람이 젊은 층에 비해 사고가 경직된 중장년층들이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정보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튜버가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서 특정 정파성을 가진 집단이 정보에 취약하고 보수적인 중장년층을 매개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가공해 확산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통계를 보기 전까지 그런 줄도 몰랐고 의도적으로 그 계층을 향해서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문정권이 공공연하게 전개하고 있는 보수 유튜브 채널과의 싸움을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틀딱 앵그리 노인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더더욱이 갈수록 수구 꼴통이 되어가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고립 단절되어 가면서 자기들끼리 아는 세상을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그런 어떤 노인들의 폭주현상, 범죄, 고립 등과 더해서 한국에서는 노인들의 한마디로 정치의식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시비를 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젊은 층들 중에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가짜 뉴스, 즉 그들만의 시각, 이 편견과 그들만의 이런 오해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이라고 간주하면서 온갖 욕설들을 몰려다니면서 포탈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리고 무슨 유튜브 댓글에 곳곳에서 아주 그냥 싸제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앵그리 좌파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그럽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비판하는 틀딱 노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 제가 볼 때 문파라고 부르는 수십만 명의 이 정치 서포터 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언론들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좌우파의 모든 언론들이 최근 들어서 보수 진영의 왜곡된 사회 현상, 그리고 그런 정치의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선동, 가짜뉴스 전파 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 집단 중에 상당수가 문이 아무리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문의하는 모든 이런 대북관계도 옳고 경제도 옳고 적폐청산도 옳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지하철에서 고함 지르는 노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자, 얼마 전에 봉화에 한 노인이 엽총을 들고 면사무소 직원 둘을 죽였습니다. 자, 억울한 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분노 범죄를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 중에 차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걸린 뒤에 차 뒤에서 접이봉을 꺼내어서 골프채를 꺼내어서 상대에게 후리치고 패고 술집에서 서로 눈이 잘못 이렇게 맞아서 시비가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죽이는 폭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얼마 전에 노래방에 온 손님 한 명을 노래방 30대 주인이 시비가 걸렸다고 토막을 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럼 뭡니까? 앵그리 영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디에 문제가 있냐고 초점을 맞추는 방향에 따라서 그 집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 신문이 이 노인들의 분노, 앵그리 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경기도 분당의 6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예의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아 얼굴에 침을 뱉고 이 발로 가격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범죄도 증가한다. 2013년 7만 7천 명에서 2017년 11만 2,300명으로 증가했다. 이러는데 사회가 점점 노인의 신체적 나이가 나아지고 지금 70대는 과거 60대고 지금 80대는 과거 70대입니다.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은 신체적 나이가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가 젊어졌으니 욱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노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의 범죄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범죄는 잘 안 일어납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나 일어나지요. 왜? 그들은 편안하고 좋은 데서 자기들만의 삶을 사는데 욱할 일이 별로 없지요. 한국에 잘 사는 노인들은 젊은 여자들 데리고 그냥 세컨드 서드 두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개입될 이유가 없겠지요. 자, 그래도 간혹 그런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보면 회사의 신입 여사원에게 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신적 세계가 독특한 사람의 한정된 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의 배경은요, 가난, 소외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소외의 본질도 가난입니다. 부자 중에 소외받는 사람 별로 봤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자는 자식들이 이제 50대인데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깍 쥐고 있으니까 자식이 자신 아버지들 돈 좀 다 쓰겠다고 상속 좀 받겠다고 잘 보이려고 별의별 경쟁을 다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자식이 깍듯해져요. 주말마다 아버지 집으로 자식들 마누라 데리고 갑니다. 마누라도 잘합니다. 왜? 아유 그래야 우리 집이 더 받지. 나중에 둘째 아들이 더 받으면 안 되고 셋째 아들이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집에는요 한마디로 고부 갈등도 별로 없고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 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자식이 딱 엎드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범죄나 소외나 분노는 본질은 가난입니다. 가난이 소외를 낳는 부분은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 있기는 눈치가 보여서 밖에 나왔다가 취업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니면 집하고 소식을 끊고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 같은 쪽방에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자, 또래들은 다 취직을 하거나 결혼도 해요. 그런데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점점 속으로 혼자서만의 세계를 쌓아가다 보니까 몸에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이나 이런 병이 나서 남에게 이제 이렇게 칼질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도 가끔씩 긴자거리나 이런 데서 묻지마 막 살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소외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다가 30대 중반, 40대 이렇게 가면 점점 더 소외됩니다. 자기하고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이번에 이 노래방에 칼질을 한 사람도 결국은 그런 류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가난이 결국 소외를 낳고 분노를 낳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분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앵그리 올드 노인의 범죄, 저 틀딱들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한마디로 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부분만을 지적을 하고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아져서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험이 달라서 충돌이 생기고 있고 20, 30대는 공공장소에서 버럭하는 노인들 때문에 노인 포비아가 생길 지경이다는데 노인의 입장에서 20, 30대를 보면 그 버릇 없음에 청년 포비아가 생길 지경이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지하철에서 남녀 간에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애정행위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노인은요, 그 노인과 비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에티켓에 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거나 또 길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면 노인들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비도덕적이다. 또 노인들이 아주 그냥 막 가고 있다. 폭주노인이라면 막 간다 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미국 한번 가보세요. 미국 영화에 보면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한 70된 아버지와 한 30, 40된 자식 간에 대화가 되는 거 봤습니까? 똑같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30년, 40년 이상의 세대 단절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서로 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치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경험에 의한 일종의 서로 간의 격차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치 노인에만 몰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보수 유튜버 채널에 한마디로 틀딱 노인들의 자기 정치적 만족과 해소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반대편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여요? 지금 기성 언론들이 공중파에서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까? 문 정권의 경제난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까? 대북 친북적 굴욕적 접근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합니까? 모든 시사 탐사 프로들은요 정권의 구미에 맞춰서 아부를 하고 심지어 예능 프로까지도 아부를 하고 9시 뉴스의 내용을 보면 거의 정권을 위한 홍보 방송 비슷하게 가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제일 편파적인 정치적 연예인이 폴리테이너가 이제 KBS의 밤에 11시에 앵커까지 맡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편을 보면 하루 종일 평론가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떠들어 제끼는데 그들 대다수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마디로 드러날 만한 시청자보다도 못한 견해를 아부한다고 하는 뻔한 소리로 반복해서 하고 있고 약한 자들만 주워 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비판을 해야 될 강력한 정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앵커고 사회자고 다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요. 정치적 약자에 대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종편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중파도 안 보게 되고 종편도 안 보게 되고 정치 사회적 지식은 내가 내 취향대로 갖추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자연히 유튜브 채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채널에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것은 문정권의 언론 통제 장악 행위와 의용화된 언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이 어찌 폭주 노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유튜브 채널을 볼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보냐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봐요. 그들은 세상 문제에 관심도 없이 그 먹방 그게 뭐라고 보면서 즐겁다고 히덕거리고 연예인들의 하나만한 농담 따먹기들을 보면서 즐깁니다. 그것보다는 정치를 보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년층에 대한 공격의 포인트가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아요. 노년층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거보다 노인들이 훨씬 가난해지고 그 노인들의 가난이 그 노인들을 소외를 만들고 분노를 만들어서 이렇게 터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청년의 분노나 범죄가 만만치 않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언론의 대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만만한 게 홍어 X라고 노인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제가 최근에 파고다 공원에서 참 거기 또 재정비 한다고 쫓겨나는 내년 무슨 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뭐 행사 대비 파고다 공원 재정비 그리고 무슨 뭐 인천공항에 가서 민폐가 되는 노인들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러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노인들의 이 돈, 이게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더위였습니까? 이 더위에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었냐. 저 북유럽에 보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편의점까지도 다 더위를 피하는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에어컨이 있는 데면 누구나 가서 즐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노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의 이면에는 노인들의 정치 성향이 부담스러운 정권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고 노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젊은 기자들, 언론들의 행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노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주도하고 언론에 있어서도 그래서 장악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언론들이 과연 노인들을 이렇게 취급하겠는가? 문정권 들어서 이런 보도가 늘어나는 걸 보면 문정권이 노인이 엄청 싫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노인 폭주, 노인 범죄에 노인의 앵그리 올드 노인에 대한 이 보도, 이것이 이 배경에는 한마디로 노인이 부담스러운 이 정권이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